안녕하세요. 온디바이스 로그 분석을 통한 디버깅 생산성 향상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발표 내용에는 특별히 어렵거나 기술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로그와 디버깅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정도로 이런 방식으로 디버깅을 해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정도의 인사이트만 가져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자기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투자증권에서 iOS 개발자로 근무하고 있는 송도영입니다. 동시에 대학원생 신분이기도 합니다. 개발 이외에도 음악, 커피, 위스키, 투자 경제 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세션 이후 네트워킹 시간에 개발 관련 얘기뿐만 아니라 서로 관심 분야에 대해서도 함께 얘기 나눠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발표 순서는 먼저 온디바이스 디버깅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고 온디바이스 디버깅을 실행으로 옮기기 위해 직접 제작한 에코킷 라이브러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온디바이스 디버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추가적인 이점들을 알아보고 에코킷을 프로젝트에 적용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좋은 로그란 무엇일까에 대해 고민하고 정리해본 내용들을 공유하는 것으로 발표를 마칠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온디바이스 디버깅의 필요성입니다. 지난 2년간 동남아 시장을 타겟으로 앱을 개발하면서 불안정한 통신 환경으로 인해 오피스 외부에서 디버깅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외부에서 디버깅을 하다 보니 진단과 원인 파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고 맥북을 직접 들고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디버깅하는 것도 많이 지치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내부 QA팀의 부재로 기획팀이 대신 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디버깅 비효율성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방금 말씀드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했고 디바이스에서 로그를 확인할 수 있는 콘솔을 만들자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근무 시간 외에 개발, 배포돼야 하는 프로젝트라 시간상의 한계로 MVP와 추가 기능을 구별해서 리스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MVP만 가능한 빠르게 개발해서 배포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현재 발표 시점에는 1.1.0 버전까지 배포된 상태고 모어 쪽에 리스트업된 기능들도 일부 포함된 상태입니다. 그동안 사이드 프로젝트로 여러 개인 앱들을 배포해 보면서 경험한 1인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큰 문제는 아무래도 개인 앱은 체계적으로 단계를 밟아가면서 프로세스를 진행하지 않다 보니 초기 의도와는 다르게 개발 방향성이 묘하게 틀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개인이 회사처럼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기에는 시간, 체력, 의지력 모두 부족하여 다음과 같이 간단한 4가지 개발 원칙을 세우고 기획과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로 범용성입니다. 어느 스위프트 프로젝트에나 적용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을 목표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단순함입니다. 누구나 쉽게 설치하고 사용법을 본격적으로 배우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효율성입니다. 기존 프로젝트의 코드 플로우를 방해하지 않고 최소한의 추가 코드만 발생하며 로그 작성을 위한 업무 비효율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성을 세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뢰성입니다. 복잡하고 많은 기능보다는 간단하고 작은 기능이더라도 버그를 최소화하여 라이브러리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4가지 개발 원칙을 가지고 방향성을 잃지 않고 노력하며 에코킷을 개발했습니다. 온디바이스 디버깅을 위해 제작한 에코킷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미지는 내년 초 출시 예정으로 현재 개발 중인 한국투자증권 인도네시아 MTS 화면입니다. 에코킷을 활용해서 개발하고 있고 일본 다이아몬드 옆에 에코킷이 적용되어 아이콘이 플로팅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개의 윈도우에서 동작하는 형태라 기존 앱의 영향을 받지 않고 세이프 에리아 내 어디든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는 에코킷의 최소화 모드입니다. 이 아이콘을 한번 탭하면 콘솔이 활성화됩니다. 에코킷 콘솔이 활성화된 모습입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은 제가 깃 클라이언트로 사용하고 있는 아이텀으로부터 영감을 많이 받았습니다. 에코킷 콘솔은 현재 크게 메인과 디테일 2개 화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현재는 메인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1번 다이아몬드에 위치해 있는 신호등 색상의 동그라미들은 윈도우 컨트롤 버튼이고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맥 유저이기 때문에 쉽게 용도를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각각 종료, 최소화, 최대화 모드로 동작하게 됩니다. 2번 다이아몬드가 위치한 라인은 스테이터스 바로 CPU, 메모리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오른쪽에는 현재까지 쌓인 로그 개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는 최대 5,000개까지 저장되고 이후에는 FIFO 방식으로 오래된 로그부터 삭제됩니다.
3번 위치의 타이틀은 콘솔 이동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모드에서 에코킷은 앱 하단에 위치하게 되는데 앱 하단 특정 버튼에 대한 인터랙션이 필요한 경우 에코킷 타이틀을 탭하면 콘솔 창이 상단으로 이동됩니다. 다시 반복해서 원위치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4번 위치에 보이는 아이콘들은 각각 필터와 모어 기능입니다. 필터는 로그 레벨에 따른 필터링 기능을 지원하고 모어는 디바이스나 프로젝트 정보와 같은 추가 요소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모어 기능은 뒷장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로그의 경우에는 위에서부터 실시간으로 로그가 쌓이고 특정 로그를 탭하면 디테일 모드로 진입해서 해당 로그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API 리퀘스트 로그를 하나 탭해서 디테일 모드로 진입해 보겠습니다. 디테일 모드로 진입한 모습입니다. 1번 다이아몬드 부분을 보시면 로그가 발생한 위치나 시간 등의 메타데이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바디는 평문 형태로 출력되지만 제이슨 형식의 응답인 경우 2번에서 보이듯 가독성을 위해 자동으로 포매팅을 해서 보여줍니다. 로그 복사가 필요한 경우 길게 탭하면 3번처럼 카피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앞서 보신 메인 모드에서도 동일하게 동작합니다. 화면 내 로그를 탭하면 다시 메인 화면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메인 화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메인에서 보이는 모어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선택창이 나타납니다. 시스템 인포와 빌드 인포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이 기능은 테스트 과정에서 버그가 발생했을 때 디바이스 정보와 프로젝트 정보 확인을 수월하게 만들어줍니다. 디바이더를 사용해서 위치를 마킹하고 원하는 곳부터 로그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카피 기능을 사용하면 현재까지 쌓인 모든 로그가 클립보드에 복사됩니다. 마지막으로 클리어 버튼을 누르면 모든 로그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에코킷이 업데이트되면 이곳에 더 많은 기능들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에코킷의 UI를 간단하게 살펴봤고 다음으로 온디바이스 디버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추가적인 이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에코킷을 보다 보면 엑스코드에서 훨씬 강력한 디버깅 환경이 제공됨에도 디바이스에서 로그를 확인하는 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했을 때도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앱이나 기능들은 이미 컴퓨터로 사용 가능했었습니다. 이미 PC로 존재하는 프로그램이 모바일로 컨버팅 되는 것만으로 같은 기능을 하는 프로그램이더라도 또 다른 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온디바이스 디버깅은 단순히 개발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레이박스 테스트를 가능하게 해서 QA나 기획자에게도 매우 효과적인 테스트 방법론으로 동작할 수 있습니다. 온디바이스 디버깅은 블랙박스 테스트의 기능적 한계를 보완하고 화이트박스 테스트보다 더 실용적인 테스트로 동작할 수 있습니다. 경계값 분석, 동치 분할 검사와 같은 블랙박스 테스트처럼 화면에 보이는 결과값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연산 과정을 로그로 확인하며 테스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API 요청과 같은 경우에도 정상적인 파라미터 값이 전달되고 있는지, 클라이언트에서 원하는 시점에 GA4 요청을 보내고 있는지 등 체계적이고 정확한 QA가 가능해집니다. 만약 여러분의 프로젝트가 데이터 정합성이 최우선 요소라 블랙박스 테스트만으로는 완전한 검증이 어려운 경우 GA4 등 외부에서 로그 수집을 할 때 클라이언트가 정상적으로 요청을 발생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경우, 팀 내 QA가 부재한 경우, 스크럼이나 회의 등에서 동료에게 실시간으로 로그를 보여주거나 공유할 경우 이런 케이스들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온디바이스 디버깅 툴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지금부터는 온디바이스 디버깅 툴인 에코킷을 프로젝트에 적용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킷은 iOS 13 이상 스위프트 5.0 이상의 프로젝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설치는 스위프트 패키지 매니저나 코코아 팟을 통해 가능합니다. 에코킷 설치를 마치셨다면 사용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임포트 에코킷 후에 씬 델리게이트나 시작하고자 하는 뷰 컨트롤러의 뷰디드로드에서 콘솔.스타트만 실행시켜주면 됩니다. 이때 프로덕션에 콘솔이 올라가면 곤란하므로 항상 전 처리문을 이용해서 프로덕션 환경에서는 코드가 실행되지 않도록 신경 써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줄에 보이는 console.register 메서드는 프로젝트에서 직접 커스텀한 로그 레벨을 사용하고 있을 경우에만 필요한 코드로 뒷장에서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킷 콘솔에 로그를 출력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중 첫 번째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console.echo 메서드를 호출하는 방법입니다. 파라미터로 콘솔에 출력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레벨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 레벨의 기본값은 info로 되어 있고 레벨 파라미터를 생략할 경우에는 info 색상인 하얀 색상의 로그로 콘솔에 표시되게 됩니다. 이 메서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로그가 엑스코드 콘솔에는 출력되지 않고 에코킷 콘솔에만 출력됩니다. 에코킷 콘솔에 로그를 출력하는 두 번째 방법은 우리가 매일 사용하고 있는 프린트 메서드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미 프로젝트에 프린트 메서드로 작성된 코드들이 많을 텐데 이 코드들을 모두 console.echo로 작성하는 것은 번거롭기도 하고 엑스코드 콘솔에는 출력이 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용하고자 하는 클래스나 스트럭트에 간단하게 에코어블 프로토콜을 채택해주기만 하면 이미 작성해놓은 프린트 메서드가 오버라이드 되면서 엑스코드와 에코킷 콘솔에 동시에 출력됩니다. 디버그 프린트나 덤프도 적용됩니다. 실질적인 에코킷 사용 방법은 이게 전부입니다. 스타트 코드 한 줄과 에코어블 프로토콜 채택만으로 온디바이스 디버깅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에코킷에서 제공하는 추가 기능에 대한 설명입니다. 만약 기존 프로젝트에 커스텀한 로그 레벨을 사용하고 있다면 에코 레벨로 매핑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기존 커스텀된 로그 레벨에 에코 레벨 프로토콜을 채택하고 필터 키와 에코 레벨을 구현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필터 키는 콘솔에서 레벨로 필터링 할 때 사용되는 키이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예시처럼 로그 레벨만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에코 레벨 변수는 커스텀 로그 레벨을 에코 레벨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매핑해 주는 작업입니다. 이 작업에 따라 콘솔에 보이는 로그의 색상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작업을 완료하셨다면 최종적으로 앞쪽 슬라이드에 있었던 console.register 메서드를 사용해서 커스텀한 로그 레벨 타입을 등록해주면 커스텀 로그 레벨을 에코킷 콘솔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추가 기능은 메서드 퍼포먼스를 체크할 수 있는 measure 메서드입니다. 퍼포먼스를 체크하고자 하는 메서드를 console.measure 블럭 안에 넣고 끝나는 위치에서 던을 호출하시면 됩니다. 비동기 함수도 던 콜백을 호출하면 시간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해당 결과는 에코킷 콘솔에만 출력됩니다. 현재 에코킷 버전의 마지막 추가 기능으로는 로그를 읽기 쉽고 구조화된 형태로 템플릿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로그를 구조화하고 정성 들여 작업하는 것은 시간 소모가 큰 작업입니다. 이런 반복적인 작업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에코킷에서는 자주 사용할 만한 로그들을 선별해서 템플릿화하고 쉽게 사용하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에코로그 스트럭트에서 스태틱 메서드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각 메서드에서 요구하는 파라미터만 전달하면 에코킷이 구조화된 로그를 작성해서 출력합니다. 슬라이드에서 에코 로그를 사용한 API 요청이 어떻게 로그로 출력되는지에 대한 예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로그 템플릿들은 아이디어가 생길 때마다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로그에 관하여라는 챕터입니다. 오늘 발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결국 온디바이스 디버깅 생산성 향상은 어떤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로그를 남기느냐가 핵심입니다. 어떤 로그를 남기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퇴근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좋은 로그를 남기는 게 어렵더라도 어떤 로그가 좋은 로그인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좋은 로그는 언제, 어떻게, 어떤 로그를 남기느냐로 나눠 분석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언제 로그를 남겨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로그는 중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남겨야 합니다. 예를 들어 API 호출 시점에 로그를 남기고 성공 실패 여부와 응답 시간을 기록해야 합니다. 특히 에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로그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사용자 액션, 예를 들어 CTA 버튼 클릭 이벤트에서 로그를 남기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뷰의 상태가 변경되거나 데이터 업데이트가 완료될 때 로그를 남기면 UI 변화와 관련된 문제를 추적할 때 유용합니다. 비즈니스 로직에서 중요한 계산이나 결정을 내리는 부분에도 로그를 남겨 값의 변화 흐름을 확인하면 버그를 줄이고 데이터 정합성을 높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로그를 남겨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당연하지만 로그는 자세히 필요한 곳에만 남기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 많은 로그는 로그 작성에도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되고 힘들게 작성한 로그를 잘 확인하지 않게 만듭니다. 즉 중요한 곳에 정성 들여 남겨야 좋은 로그가 될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액션이 아닌 중요한 유저 액션에만 로그를 남기고 동일한 이벤트에 대해 반복적인 로그가 아닌 일회성 로그를 남겨야 합니다. 이렇게 반복 로그를 조건문을 통해 회피하는 것이 바람직한 로그의 작성 방법입니다. 계속 이어서 어떻게 로그를 남겨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로그를 조건문을 통해 적절하게 관리하더라도 프로젝트 크기에 비례해서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로그가 많아지면 구분 또한 어려워지므로 로그 레벨을 사용해서 적절하게 용도를 구분하는 것 또한 로그 분석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에코킷에서는 레벨마다 다양한 색상을 지원하고 있고 오류, 결함 등은 붉은 계열 색이 표시되어 많은 로고들 사이에서도 한눈에 캐치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로고의 용도에 따라 로고를 분류하는 습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어디에 로그를 남겨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로그는 에러 유무 확인 자체로도 그 의미가 있긴 하지만 수월한 디버깅을 위해서는 에러 발생 위치, 에러 메시지, 에러가 발생했을 때 등의 상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 유리합니다. 에러가 발생한 요청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면 좋습니다. 적재적소에 배치된 로그는 문제가 발생한 정확한 맥락을 추적하기 용이하게 만들어줍니다. 지금부터는 추가적으로 작성해두면 더 좋은 로그입니다. 성능 저하가 의심되는 부분에서 미리 로그를 남겨놓으면 추후 유용하게 사용될 여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네트워크 요청의 시작 및 종료 시간을 측정하면 특정 시간대에 서버 응답이 느려지거나 하는 문제점을 좀 더 수월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 뷰와 같은 대용량 데이터 로드에 사용되는 UI 컴포넌트 같은 경우에도 렌더링 및 애니메이션 완료 시간 로그를 심어 미리 성능 저하를 파악하고 사용자 경험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디기닛에 로그를 남겨 화면이 사라질 때 인스턴스도 함께 잘 제거되는지 확인하는 것도 메모리 누수를 방지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개발자에게 필요한 로그와 QA 및 기획자에게 필요한 로그의 종류는 다릅니다. QA나 기획자는 자잘한 디버깅 코드를 보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코드들이 도움이 되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로그를 작성할 때 분류해 놓은 로그 레벨을 통해 기획자나 QA는 디버그와 트레이서와 같은 레벨의 세세한 로그들을 보지 않을 수 있도록 전처리문을 통해 처리하고 그레이박스 테스트의 효율을 높여 디버깅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로그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로그를 처음부터 완벽하게 작성하는 법은 없습니다. 코드가 변화하고 기획 요구사항 등이 변경됨에 따라 로그도 함께 수정되어야 합니다. 즉 불필요한 로그를 지속적으로 정리해야 되고 새로운 로그를 추가하는 로그 리팩토링이 필요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팀원들과 정기적으로 로그 리뷰를 하는 것이지만 일정이나 여러 외부 요인들로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 자신이 작성한 로그에 대해서만이라도 책임감을 갖고 주기적으로 검토, 보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로그 관리는 테스트 코드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개발 속도는 느려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유지 보수를 포함한 전체 개발 시간을 산정해 봤을 때는 분명한 효과가 있습니다. 적재적소에 로그를 심는 습관을 가지도록 연습하면 디버깅 생산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QR을 스캔하시면 에코킷의 GitHub 레포지토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에코킷은 오픈소스로 GitHub을 통해 언제나 컨트리뷰션을 환영합니다. 오탈자와 같은 작은 수정이더라도 컨트리뷰터 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리드미에 남겨드릴 테니 추가하고 싶은 기능이나 버그, 각종 부족한 부분 등에 대하여 이슈를 남기거나 풀 리퀘스트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